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콩설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된 떡제조 기능사의 또 한 문제가 바로 이 콩설기떡인데요. 설기떡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쌀가루만 들어간 그 이외에 아무 재료도 첨가하지 않은 백설기떡이죠. 백설기떡은 주로 이제 돌 때 아기들 태어난 지 1년 처음 맞이하는 그 1년째 되는 생일날 잔치용으로 많이 우리가 맞춰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아이의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먹는 떡이기도 하는데요. 그 백설기는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나쁜 어떤 여러 가지가 틈타지 않고 아주 순수무구하게 부정이 틈타지 않게 잘 자라라고 하는 염원을 담은 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백설기떡은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한데요. 콩이 들어가면은 오늘 콩설기가 되겠죠. 그래서 떡제조 기능사에 나오는 이 콩설기를 콩을 넣어서 오늘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콩설기떡을 만들기 위해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재료를 계량을 하는 일이죠. 시험에 나오는 재료들은 원래 만들어야 하는 분량보다 조금씩 더 여유 있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준비해 가지고 가신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분량을 다 정확하게 계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쌀가루는 700g, 그 다음에 이 서리태, 불린 서리태는 160g, 그 다음에 설탕은 맵쌀가루에 10%의 설탕이 들어간다고 이건 항상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g에 10%니까 70g. 그리고 소금은 쌀가루에 1%가 들어가면 간이 꼭 맞습니다. 그래서 700g에 1%니까 7g의 소금을 일단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나서 계량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떡제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맵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소금, 그 다음에 이렇게 콩까지 정확한 분량으로 계량을 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콩을 삶는 일이에요. 콩은 찜통에 찌셔도 되고 삶으셔도 되는데, 자, 찜통은 떡을 찔 때 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삶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콩은 보통 요즘같이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 여름에는 한 6시간, 겨울에는 10시간이 넘게 불려야 완벽하게 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하루 전에 불린 콩이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하루 전에 불린 콩을 준비를 했습니다.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 놓은 상태에서 일단 물기를 받치고요. 자, 이 콩을 이제 삶아 보도록 할 건데, 찬물부터 넣고 삶으셔도 좋고요. 뭐 물을 미리 끓여 놓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콩을 삶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물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서 콩을 삶게 되면은 이 콩에 있는 검은색 색소, 우리가 안토시안이라고 알고 있는 이 검은색의 색소가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콩 색깔이 예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이 콩이 다 삶아졌을 때 물이 바닥에 살짝 고여 있는 정도, 그 정도 분량을 맞춰서 하시면 딱 알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콩을 삶기 위해서 물을 약 2컵 반 정도, 그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60g의 서리태 콩을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주 약간의 소금을 살짝 첨가를 해주시면 콩이 훨씬 맛있게 삶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물이 끓으면 15분을 재시면 되겠습니다. 15분을 재셔서 그때까지도 물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체에다가 물기를 받쳐서 콩을 식혀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삶아지는 중간에 콩이 덜 익었는데 물이 완전히 줄었다 할 경우에는 약간의 물을 더 보충을 해서 콩이 완벽하게 익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콩을 저도 먼저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콩이 굉장히 잘 삶아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윗면에 지금 거품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콩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콩 자체에 있는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사포닌 때문에 이렇게 거품이 나오게 됩니다. 몸에 뭐 이게 그렇게 해로운 물질은 아니지만 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국자를 이용해서, 자, 국자를 물에 헹궈가면서 도중에 거품을 좀 제거를 해가면서 콩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콩을 삶은 지 15분이 지났는데요. 자, 보시면 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보다 많이 줄어서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정도, 이 정도로만 남아 있으면은 적당히 잘 삶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콩을 약간의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걸러서 콩이 축축하지 않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체에다가 콩을 삶은 물을 받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쳐서 이 콩은 완전히 식혀주시면은 이 겉에 있는 좀 수분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살짝 말려주셔야지만 떡에 콩이 골고루 예쁘게 분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가루가 덩어리가 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콩을 좀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나무통 찜기는 원래 중국 요리에서 만두를 찐다든지 여러 가지 찜 요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지만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떡이 잘 쪄져요. 뭔가 수분도 적당히 보유를 해주고 떡이 마르지 않게 또 너무 축축하지 않게 잘 쪄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여기다 이제 떡을 떡행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찌기도 하는데요. 자, 이 대나무통을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 다른 떡은 괜찮지만 콩설기떡을 하실 때는 이게 젖어 있으면은 나중에 떡을 다 찌고 나서 이 테두리에 물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적셔서 가져가지 마시고 콩설기용으로는 반드시 한 2, 3일 정도 쓰던 것도 2, 3일 정도를 말려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떡을 완벽하게 이 시루떡을 찌실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바싹 마른 상태의 찜기를 준비를 했고요. 구입을 하실 때는 이 찜기의 크기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직경이 한 25cm 정도가 가장 알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루밑은요, 이 직경 25cm보다 한 0.5에서 1cm가량 작은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루밑이 너무 커져서 대나무통보다 크게 되면은 이 시루밑이 위로 걸터 올라와가지고 요 면이 떡이 예쁘지가 않아요. 떡의 가장자리 면이 예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크기를 여러분들이 항상 요 지금 틀보다는 아주 살짝 작은 상태. 저도 보이시죠? 약간 가장자리 안으로 들어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 우리가 시루밑을 준비를 하시는 게 예쁘게 떡을 잘 찌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쌀가루를 이제 물을 좀 넣어서 이제 쌀가루를 내릴 건데요. 쌀가루를 내리면 바로 떡지는 과정이 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물을 올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에다가 물을 반 정도, 이 지금 우리 이 물통에 반 정도 깊이로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찬물부터 넣고 떡을 올려도 떡이 쪄지긴 하지만 정확한 우리가 떡 찌는 시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물을 좀 끓여 놓으시는 게 좋은데 이때도 이 대나무통을 같이 올려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물이 좀 빨리 끓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찜기 뚜껑을 덮어 놓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끓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물이 끓는 동안에 저는 떡가루를 한번 물을 주어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맵쌀가루에다 물을 주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설기떡에서 가루에 물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을 얼만큼의 양을 주느냐에 따라서 떡의 완성도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백설기의 포슬포슬한 느낌이 살지 않고 마치 절편 같은 덩어리로 쪄지겠죠. 그리고 물을 너무 적게 주게 되면은 떡이 잘 익지 않고 나중에 떡이 다 부서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너무 적게 주게 되면은 떡의 노화가 좀 빨리 올 수가 있겠죠. 적당량의 물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그 물 주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제가 계량을 한 맵쌀가루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릇이 자꾸 움직이면 굉장히 보기에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으로도 불안정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면보 또는 행주를 적셔가지고 테이블 밑에 깔아놓고 그릇을 고정을 시키면 움직이지 않게 안정감 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총 700g 정도의 맵쌀가루가 계량이 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1%의 소금, 7g의 소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입자가 너무 굵다라고 느끼시면은 칼 옆면으로 소금을 으깨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요. 자, 이 쌀가루는 적어도 5시간 이상 물에 불려서 물기를 빼서 빻아가지고 준비가 된 맵쌀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맵쌀가루 자체가 완전히 마른 상태로 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맵쌀가루를 만져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아직도 가루에 수분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던져보면 쉽게 깨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루가 던져봤을 때 쉽게 깨진다는 것은 나중에 떡이 쪄졌을 때도 이렇게 쉽게 깨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떡 덩어리가 우리가 손으로 쥐어봤을 때 떡 덩어리가 한 서너 번 톡톡 쳤을 때 깨지지 않는 정도의 물을 주시는 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물을 얼마큼 넣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맵쌀가루마다 이 물의 양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앗간에서 이 가루를 빻겠죠. 기계를 이용해서 가루를 빻을 때 맵쌀을 물에서 이렇게 물기를 빼서 체에다가 받쳐 넣는 시간이 충분하면은 남아있는 수분이 충분히 빠져서 가루를 빻을 때 그렇게 수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물기를 빼지 않은 상태, 쌀 자체에 수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루를 빻게 되면은 이 맵쌀가루 자체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눈으로는 봐서는 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굉장히 요리를 할 때도 그렇고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감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으로 이 쌀가루의 감각을 많이 느껴보셔가지고 적정한 양의 수분이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루를 미리 빻아서 냉동실에 놓고 쓰시는 경우에는 또 냉동실에 오래 남아 있었던 가루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아무리 포장을 잘 해놔도 마르는 증상이 생깁니다. 수분이 그만큼 날아가기 때문에 오래된 맵쌀가루일수록 찹쌀가루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의 맵쌀가루가 얼만큼의 수분을 더 줘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씩 넣는 게 필요하겠죠. 물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구할 수가 있는 거지만 주어진 쌀가루는 반죽이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더 주지는 않으니까요. 물의 양으로 조절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지금 이 정도 양의 물을 일단은 한 반 컵 정도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반 컵 가까이는 들어가니까요. 자, 이 반 컵 정도의 물을 넣어서 송편이나 경단을 할 때만큼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덩어리가 지지 않게 손으로 싹싹 비벼주세요. 그래서 이 지금 수분이 들어가서 맵쌀가루가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떡덩어리들이 생기게 되겠죠. 요 떡덩어리들이 나의 속에 있는 이 수분들이 골고루 남은 쌀가루들에 다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은 충분히 비벼주셔야 됩니다. 아주 힘을 좀 주셔가지고 이 작은 알갱이 같은 떡가루를 완전히 부셔준다라는 느낌으로 싹싹 비벼주세요. 완벽하게 이 작은 떡덩어리들이 완벽하게 가루가 될 때까지 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골고루 분산이 됐다라는 느낌이 날 때까지는 충분히 비벼주시는 게 좋습니다. 콩설기용 맵쌀가루는 쌀을 씻어서 불려서 2번을 빻습니다. 그리고 보통 방앗간에서는 이 가루를 빻을 때 소금을 넣어서 곱게 소금이 같이 빻아지라고 소금을 같이 넣어서 빻는데요. 시험에서는 소금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쌀가루에 1%의 소금이 들어간다. 어떤 떡이든지 그거를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완벽하진 않지만 골고루 이 정도면 수분이 좀 퍼진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듭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비벼주세요. 떡제조 기능사가 시험 시간이 굉장히 충분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수분이 뭉쳐있던 수분이 비교적 골고루 펼쳐진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번 떡가루를 이때 손에 힘을 너무 세게 주실 필요도 없고 적당히, 또 너무 가볍게 주시면 다 깨지니까요. 적당히 주셔서 자, 이렇게 덩어리가 지면은 요거를 한 서너 번, 하나 둘 셋, 자, 깨지지가 않죠. 하나 둘 셋, 더 많이 치게 되면 깨지겠지만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해도 이 떡가루가 확 부서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적당량의 수분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정도면은 수분의 양이 적당한 것 같아서 더 이상 물을 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을 지금 상당히 많이 남겼어요. 반컵 정도밖에 물이 안 들어갔는데 때로는 한 4분의 3컵까지도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컵이 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서 떡가루를 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떡가루는 체에다가 한번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체에다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당히 물을 줘서 비빈 우리 떡가루를 한번 체에다 내려볼 텐데요. 자, 이렇게 또 오목하고 좀 큼직한 볼을 준비를 하시고, 자, 요 체는 중간체입니다. 너무 고운 체는 떡가루가 잘 안 내려가고요. 중간체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 중간체를 걸쳐주시고, 자, 준비해놓은 떡가루를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떡가루는 총 2번을 내리셔야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은 씻지 마시고 그대로 준비를 하세요. 한 번 더 내릴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자, 떡가루는 이렇게 톡톡 친다고 잘 내려가질 않죠? 손으로 자, 이렇게 문질러서 가루가 굵은 가루도 다 밑으로 잘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뭉쳐있던 떡덩어리도 곱게 부스러지기도 하지만 수분이 뭉쳐있던 게 골고루 다른 이 수분이 좀 묻어있지 않은 떡가루 쪽으로 또 옮겨가게 돼가지고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에 힘을 좀 주시고 이때 체가 조금 클 경우에 살짝 들어주세요. 왜냐면 밑에 떡가루가 눌리면은 떡이 잘 쪄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2번째 내릴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싹싹 문질러 가면서 떡가루를 내려주시고 위에 거의 많이 남아있지가 않죠. 자, 이렇게 곱게 가루가 내려갔습니다. 자, 이 내려간 가루를 이번에는 설탕을 섞어서 다시 내려줄 건데요. 왜 처음부터 이 떡가루에 설탕을 섞지 않았냐면은, 자, 설탕은요 수분을 자꾸 빨아들이죠. 그래서 설탕을 처음부터 넣어서 떡가루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떡가루 속에 수분이 설탕에 뭉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루가 덩어리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은 떡을 찌기 직전에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 내릴 때 설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떡가루를 2번째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콩을 섞어주시고 또 절반의 콩은 보기 좋게 장식을 할 수 있도록 시루 밑에다 배열을 하는 일인데요. 저도 콩을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설탕을 넣어서 이제 쌀가루를 섞은 다음에 콩을 섞어서 찌시면 되는데요. 우선 2번째 쌀가루를 내려서 콩을 섞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삶아놓은 검은 콩, 서리떡 콩인데요. 이게 콩이 삶아지고 나면은 콩 껍질이 벗겨지는 것도 있고 콩이 좀 깨지는 것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루 밑에다가 콩을 예쁘게 깔아서 이 부분이 얼굴이 돼서 콩설기에 콩이 좀 많아 보이도록 연출을 할 건데요. 이때 이 못생긴 콩들이 들어가게 되면 예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콩을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로 나눕니다. 절반 정도로 나눌 때 좀 예쁜 콩은 밑에 깔 수 있도록, 그리고 껍질이 벗겨졌다든지 깨졌다든지 하는 콩들은 그냥 섞여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콩을 저도 절반 정도로 나눠서 이 콩을 예쁘게 배열을, 그냥 마구 섞게 되면은 콩이 예뻐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콩을 자, 군데군데 배열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콩이 분산되어 보이게 놔주세요. 자, 굳이 이거를 뭐 너무 질서정연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골고루 너무 콩이 한쪽으로 뭉쳐있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이 되어 보이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콩도 조금 안 예뻐서 제가 빼고요. 물론 또 찌다 보면은 찌는 과정에서 콩 껍질이 조금 더 터질 수는 있지만 뭐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너무 또 콩을 지나치게 많이 깔지 마시고요. 보기 좋을 정도로만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리고 콩을 이렇게 절반 정도 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서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시험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시면은 감점 처리가 되거나 실격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콩을 뭐 더 예쁜 방법으로 놓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누군가의 생신을 축하할 때는 여기다 축생신이라고 콩으로 모양을 새길 수도 있겠고, 하트 모양으로 새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사실은 연출할 수가 있지만은 시험에서는 시험의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정도면 저도 충분히 깔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일단은 이 콩을 배열을 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번째 떡가루를 내리시기 전에 자, 삶은 콩으로 적절히 배열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 준비를 해 놓고 이제 두 번째로 떡가루를 내려서 콩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탕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계량을 70g으로 계량을 해놓은 설탕을 넣으시고, 자, 골고루 한번 섞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체에다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썼던 볼 떡가루가 좀 묻어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자, 볼 준비하시고 그 위에다 또 중간체, 똑같은 중간체를 얹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요거 체에다 내리실 때는 특별히 떡가루가 눌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떡이 눌리지가 않고 잘 익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이 좀 클 경우에는 채를 한쪽에 기대서 살짝 들고 밑에 내려가는 가루가 눌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대로 떡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 찌시면은 그대로 백설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떡가루를 여러 등분을 해서 각각 색깔을, 물을 좀 천연색소를 이용해서 물을 들여가지고 층층이 올려가지고 찌게 되면은 각색의 색깔이 돋보이는 무지개떡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자, 내려서 자, 이렇게 떡가루가 준비가 됐고요. 이때 실수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얀 떡가루를 이대로 이 콩 위에다가 그대로 올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이거 섞어주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콩 준비된 나머지 콩을 반드시 섞어주셔야지만 콩설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섞으셔서 가볍게 섞어주세요. 떡가루가 눌리지 않도록 아주 골고루 가볍게 섞어주신 다음에 자, 배열해 놓은 콩 위에 가루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자,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요. 살살 펴주세요. 누르지 마시고. 나온 가루는 다 사용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틀이 조금 크다 싶으면은 떡가루가 완전히 다 차지 않을 수가 있고요. 틀이 조금 작다 싶으면은 떡가루가 넘칠 수가 있는데요. 가루가 좀 남았다 싶을 경우에는요, 감독위원한테 얘기를 하세요. 손을 들고 얘기를 하셔서 가루가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고서는 처리를 하셔야지 이무대로 버리시다가 나중에 실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온 재료는 다 활용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 가루를 좀 편편하게 하면 바닥에 흘리겠죠? 그래서 볼 위에서 제가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제과제빵에서 쓰는, 흔히 또 제빵에서 빵 반죽을 나눈다든지 할 때 쓰는 스크래퍼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 이 스크래퍼를 가져가셔야 돼요. 밑이 편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떡의 윗면을 편편하게 고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살 긁어서, 이때도 절대로 힘을 주시면 안 되겠고요. 살살 긁어서 떡가루가 이 틀에 딱 맞게, 이 틀의 가장자리까지 딱 맞게 긁어주시고, 살살 긁어주시고, 그래도 남는 가루는 이렇게 덜어내세요. 우묵하게 찌면은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이 표면이 울룩불룩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살짝 긁어내셔서 표면이 매끄럽게. 근데 이제 가루가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반드시 감독위원한테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장자리에, 틀 가장자리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떡가루가 떨어져 있는데요. 요 떡가루가 그대로 찌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날가루로 그냥 남아버려가지고 나중에 떡을 뒤집었을 때 마치 떡의 가장자리가 안 익어가지고 떡 부스러기가 남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털어주셔야 돼요. 가장자리 떡가루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잘 털어서 마무리를 하시고, 자, 윗면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떡을 찔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백설기를 하얗게 찌고 싶고, 근데 이제 이 백설기 쪄진 게 썰 때는 예쁘게 썰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칼금을 넣어주시고, 미리 가루인 상태에서 칼금을 넣어서 그대로 찌시면은 나중에 다 쪄지고 나서 굉장히 이 썰어진 단면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서 떡을 깔끔하게 나눠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떡제조 기능사에서는 썰어서 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통째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금을 긋는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떡 반죽을 이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가루를 준비하는 동안 미리 올려놓은 물솥에 물이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팔팔 끓을 때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물이 끓을 때 이 뜨거운 이 김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바로 넣지 마시고 잠깐 불을 끄세요. 안전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불을 꺼주시고, 자, 이렇게 떡가루를 넣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바로 닫지 마시고요. 불을 킨 상태에서 김이 가운데까지 올라오는지를 우선 확인을 하세요. 가운데까지 김이 올라오면은 떡이 잘 익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김이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25분을 강한 불에서 쪄주시고요. 그 다음에 5분을 약한 불에서 뜸을 들여주시면 떡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김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김이 올라오면은 지금부터 뚜껑을 덮고 25분을 찌겠는데요. 왜 처음부터 뚜껑을 덮지 않느냐면요, 김이 올라오는 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김이 올라오면은 불을 줄이지 마시고요. 자,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25분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 물솥하고 찜기가 사이즈가 잘 맞을 경우에는 가장자리로 김이 새지는 않는데요. 혹시라도 이 물통에 비해서 찜기의 크기가 작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찜기 밑으로 김이 새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김이 생길 경우에는 떡이 잘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김이 새지 않도록 이 틈새를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시룻번이라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시루에다 찔 때 그 시루하고 물솥 사이를 시룻번으로 잘 막아서 김이 새지 않게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시룻번을 만드실 필요도 없고요. 자,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키친타올을 이렇게 길게 뜯어가지고 물을 살짝 묻혀주세요. 자, 물을 살짝 묻혀서 혹시라도 김이 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키친타올로 김이 새지 않도록 자,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을 살짝만 묻혀주시고요. 자, 김이 새지 않게 하셔야지만 떡이 잘 쪄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를 하시고요. 하지만 틈이 벌어지지 않고 김이 새지 않으면은 굳이 이렇게 옆에 김샘 방지용 키친타올을 꼭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홍설기에 김이 오른 지 25분이 돼서 불을 약하게 해서 5분 동안 더 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지금 떡이 다 쪄졌는데요. 김이 새지만 않는다면 정확한 시간만 지켜주시고 강불에서 약불로 뜸 들이는 타이밍만 맞춰주시면 떡은 반드시 다 익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익은 떡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내실 때는 반드시 불을 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면장갑을 꼭 끼세요. 맨손으로 하시지 말고 면장갑이 우리가 준비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서 자,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질 때는 면장갑을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떡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떡이 일단은 보기에는 잘 쪄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떡가루가 이 대나무통에 거의 완전히 가득 찰 정도가 됐지만 쪄지고 나면은 약 1cm 정도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일단 떡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 떡을 접시에다 바로 옮기다가 엎어지면 큰일이 나겠죠. 떡이 깨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떡을 꺼내실 때도 특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뒤집어서 꺼내야 되니까요. 이 찜기보다 더 큰 접시, 둥근 접시를 준비를 하셔서 자, 접시로 덮어주세요. 덮어주신 다음에 자, 천천히 뒤집지 마시고 재빠르게 양손으로 자, 이 찜기 밑부분을 잘 누르듯이 받치셔가지고 재빠르게 뒤집어주세요.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은 자, 떡이 아래로 쏠리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자, 이제는 장갑을 좀 벗고 시루밑을 제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루밑을 제거를 하실 때도 천천히, 자, 천천히 떼세요. 떡이 찢어지거나 달라붙지 않게끔 해서 조심스럽게 떼주시고요. 혹시 이 찜기에 묻어있던 가루가 떨어져 있으면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 혹시라도 떡이 가장자리가 좀 부서진 게 있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잘 다독다독해서 떡을 반듯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기에 떡이 잘 쪄진 것 같아요. 가루가 날리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촉촉한 느낌이 나게 떡이 잘 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콩설기떡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콩설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콩설기떡을 할 때 주의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은 이 떡을 찌기 위해서 사용하실 대나무 찜기는 반드시 바싹 마른 상태로 가져가셔야지, 사용하기 전에 물이 묻어 있거나 젖은 상태가 덜 말라 있을 경우에는요, 떡을 찌고 나서 가장자리 부분에 물이 돌게 됩니다. 저는 바싹 말라 있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어때요? 물이 돌지도 않고도 촉촉하게 잘 익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떡찜기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콩설기에서 이 떡가루에 물을 얼만큼 주느냐 하는 것은 제시된 떡가루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떡가루 상태를 손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물을 조금씩 주셔서 반드시 한 주먹으로 덩어리를 쥔 상태에서 서너 번 톡톡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떡가루가 부서지지 않게 되는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점만 주의를 하시면은 이렇게 김이 새지 않게만 찌신다면은 완성이 제대로 된 이 콩설기를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